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서 기자님께서 좌파, 우파가 뭐냐고, 우리나라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 가고 이해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좌파다운 좌파, 우파다운 우파, 물론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좌파는 맞습니다. 좌파, 순수 좌파, 원칙적인 좌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단지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 김씨 왕조를 떠받드는 변질된 삐뚤어진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런 좌파는 있지만 그건 좌파가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도 정상적인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좌파가 없는 건 분명한데 우리나라에 이 지금 좌파들은 좌파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저는 뭐 좌꼴이랍니다. 이 좌꼴들은 친북, 종북 패거리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파고 좌파 우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공통적인 좌파하고 또 우파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적인 좌우와 더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 좌파고 우파는 그나마 자유우파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자유우파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파의 기원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로서 자유우파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정말 기적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이나 20대, 30대까지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도 되고 해방 후에 대통령도 그렇게 오래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 하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굉장히 대통령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강했고 그리고 아무도 학창 시절이고 뭐 20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발전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없다고 봐야 되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참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역사 교육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진정한 진보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보도 좌도 없습니다. 순수한 진보,
좌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보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게 한 몇 년 전부터예요. 그것도 이제 요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책을 한 번씩 사서 읽게 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동북아시아라 합니까? 여기에서 중국 있죠, 북한 있죠, 러시아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반이나마 남한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것은 기적이었고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북한 체제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현실은, 이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지금 거리가 멉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해방 후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침략에서 벗어나면서, 해방되면서, 항일의 역사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업적도 너무 많이 가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책들을 읽어서 참 옛날에는 내가 너무 무식했다. 참 무식하고 용감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스럽고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늦게라도 알았지만 다행인데 그러나 아직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우파 체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좀 알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또 밖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집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욕만 쓰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나름대로 이런 점을 좀 알리려고는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털 네이버 같은데 댓글로 제 의견을 많이 남기고 어떤 데는 욕도 하겠죠, 그죠? 말 같지 않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보면 그런 점에서 나가서 활동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과거에 너무나 몰랐던 걸 무지하고 무식한 걸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했다는 게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보다는 제가 좌파 우파에 대한 정의가 기자님처럼 이렇게 단어는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좌파는 없다. 좌파 같은 좌파 없고 그건 좌파라고도 볼 수 없고 북한이 진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이비 왕조인데 정상 국가도 아니지만 기사님도 정상 국가가 아니라 했으니까 북한을
저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종북 이런 세력들이 좌파라고 불러주면 안 되잖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좌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파는, 자유우파는 있다고, 많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그냥 제가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최근에 읽어보려고 산 책들 다 읽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 아직 나름대로 또 바쁘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책을 제가 읽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죠. 좀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